자기야 괜찮아? 해로라고. 뭐? 해로라고. 일사병,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사망까지도 이룰 수 있다고요?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냉감교법 등을 사용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건강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KTV 생활엔 정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그동안 기온을 기준으로 발령했던 폭염특보를 앞으로는 체감 온도 기준으로 발령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여름은 폭염특보 발령이 많아질 걸로 예상하는데요.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폭염으로부터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서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질병관리청 미래질병대비과장 안윤진입니다. 갈수록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름에 온열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네, 맞습니다. 요즘 워낙 이상기후가 있다 보니까 30도 이상의 고온의 날이 많아지고 그래서 온열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온열 질환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증상들이 대부분 이제 식욕 감소, 어지럼증, 피로감, 두통, 구역감 이런 것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열 질환은 이러한 경미한 증상부터 실신이나 탈진이나 열사병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열 질환의 증상도 한번 알아보고 대처법도 함께 알아본다면 올 여름 무더위를 좀 건강하게 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휴대전화로 폭염주의보 문자를 받아보게 되잖아요. 폭염주의보는 그렇다면 언제 발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폭염이라는 것은 정말 매우 심한 더위를 말합니다. 기상청에서는 올해부터 습도랑 바람 등을 고려해서 일 최고 체감 기온 기준으로 해서 폭염특보를 발령하는데요.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체감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할 것 같거나 아니면 이제 폭염이 장기화돼서 피해가 우려될 때 네. 그럴 때 폭염주의보를 내리고요.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이 되면 폭염 경보를 발령합니다. 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에는 운동을 할 때에도 쉽게 지치기 쉬워서 조심해야 하는데요. 더위 속에서 오랜 시간 운동을 하다가 큰일을 겪을 뻔했다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말이죠. 오늘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제 와이프 때문이에요. 아니, 사람이 모르면 그냥 가만히라도 좀 있든지. 괜히 어둡지 않게 나섰다가 사람 잡을 일이냐고요. 예? 응급 상황에서 사람 살려보겠다고 애쓴 사람한테 그렇게 화를 내는 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제가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사람이 놀라고 당황하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쓰러졌잖아. 1시간 동안 자전거 타기 이게 누군데?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화가 나고 억울하다며 다투는 걸까요? 한여름 땡볕 아래 열받은 부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사건의 발단은 바로 어제였습니다. 자기야, 누가 호텔 휘트니스 회원권 끊어달래? 그냥 우리 집 앞에 저기 헬스장 등록만 해달라는 거잖아. 아니,
세상 천지가 운동장이고 헬스장인데 뭐 굳이 돈까지 들여서 운동을 한다 그래? 나 봐, 매일같이 이렇게 조깅하고 이렇게 집에서 홈트만 해도 근육 빵빵하잖아. 아니, 사람마다 운동하는 스타일이 있는 거고 나도 친구들처럼 히트니스 가서 예쁜 옷 입고 인증샷 찍고 싶다고. 그리고 센터 가면 전문 선생님들이 제대로 운동하는 법도 가르쳐주잖아. 전문가 여기 있잖아, 자기야, 여기. 어디? 아, 진짜 내가 말을 말아야지. 이 짠돌이 남편아, 아낄 걸 아껴라 좀. 아내가 운동하면서 건강 좀 챙겨보겠다는데 이렇게 딴소리만 하는 남편. 이 더운 날 조깅을 하라니 좀 너무한 것도 같은데요. 다음 날 아침. 뭐죠? 운동복을 차려입은 걸 보니 밤새 남편에게 심경의 변화라도 생긴 걸까요? 우리 자기 오늘 좀 멋진데? 우리 오늘부터 운동 1일, 맞지? 그럼 부부가 함께 운동 다니는 거 이거 흔한 거 아니다. 나 정도 되니까 함께 해주는 거지. 역시 우리 자기님. 레고. 갑시다. 아니, 결국 운동을 한다는 게 이 땡볕 아래 자전거를 타는 거였나요? 뒤처져가는 아내의 뒷모습마저도 잔뜩 화가 나 보이는 건 기분 탓인가요? 너무 지쳤어, 힘들어하는 거 아니야? 눈치가 없는 건지 염치가 없는 건지 아내 속을 박박 긁는 남편. 심지어 아내만 내버려두고 혼자 신나서 쌩 하고 달려가 버립니다. 저 인간을 믿고 온 내가 잘못이지. 뭐? 부부가 함께하는 운동? 그래, 그게 이 땡볕에 자전거 타기냐? 야, 벌써 1시간째야. 그만 타. 나 이제 더 이상 못 가. 너 혼자 가. 지칠 대로 지친 아내는 더 이상 페달 밟을 힘도 없어 보입니다. 한편 공원을 누비며 신난 남편분. 정말 강철 체력이긴 한가 봐요. 이 인간 왜 이렇게 안 와? 어머나, 벌써 1시간이나 지났네. 대체 어디까지 간 거야? 슬슬 남편 걱정을 하던 찰나 이제야 남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남편의 상태가 좀 이상해 보이죠? 비틀비틀 기운이 쏙 빠져 보이더니 아이고 그냥 쓰러져 버리네요. 이 뙤약볕 아래 2시간을 쉬지도 않고 자전거를 탔으니 몸에 무리가 올 만도 하죠. 그나저나 심각한 상황은 아니어야 할 텐데요. 자기야 괜찮아? 해라고. 뭐? 해라고. 뭐 일으켜 달라고? 말까지 어눌해진 남편. 게다가 남편의 어눌한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아내는 일단 시원한 물부터 먹여보지만 상황이 오히려 더 힘들어 보입니다. 당황한 나머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결국 남편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갑작스런 응급 상황에 놀라고 당황하면 제대로 대처하기 정말 힘들죠. 폭염에 쓰러진 남편을 위해 아내는 어떻게 대처해야 했을까요? 얼마 전 폭염주의보 속에서 5시간 가까이 운동을 했다는 한 남성이 온열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온열 질환이란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사람의 체온은 정상적으로 이른 아침에는 36도씨, 그리고 늦은 오후에는 37.5도씨 정도의 주간 변동을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온 환경에 노출이 되면 우리 몸은 이제 환경에 따라 적응하기 위해서 피부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땀의 증발로 체온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몸의 노력보다 고온 노출의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증상들, 식욕 감소, 어지럼증, 피로감, 두통, 구역감, 무력감 등이 나타나게 되고 심해지면 실신이나
경련, 발작, 그리고 의식 소실 등까지 그런 위험한 증상이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에 따라 온열 질환은 열실신, 열경련, 열피로, 열탈진, 그리고 아주 심한 열사병까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사병이 가장 심각한 증상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더위를 먹었어도 이게 더위를 먹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는 것 같은데 정말 경미한 그런 증상도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미한 증상이 나타날 때 내가 활동했던 상황을 고려해 보면서 수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한번 되짚어보고 필요할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진 곳에서 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더위를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일사병이나 열사병 증상과 이런 더위를 먹었다는 증상이 굉장히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일사병,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사망까지도 이룰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더위를 먹었다라고 하는 게 보통은 경미한 증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열사병, 일사병이 다 각각 다른 병이 아니라 고온에 노출됐던 시간이나 그런 환경에 따라서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열사병에 단계적으로 이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사병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지만 심부 체온이 40도씨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심부 체온이 40도씨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열사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열사병이 되면 발작이나 경련, 그리고 의식 소실 등까지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호흡이 너무 느리거나 또는 너무 빠르거나 아니면 맥박이 빨라지는 등의 전신의 장기에 부담을 주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열사병은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체온을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도록 그늘지고 시원한 장소로 옮기거나 냉감요법 등을 사용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망에 이르는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봤던 영상에서는 이 남편분이 과도하게 땡볕 아래에서 운동을 하다가 쓰러졌잖아요. 네. 말이 어눌해졌는데 이게 바로 네. 의식이 없어진 상태인 거죠? 의식이 없다는 상태도 단계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의식 소실이 있는 경우에는 일사병일 수도 있고요. 네. 회복되지 않는 정신의 혼란이나 의식의 소실이 있다면 그때는 열사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온열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 상식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건강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이 좋은데요. 커피 같은 카페인 음료나 아니면 주류 같은 것들은 좀 피하시고 생수나 이온 음료 같은 것들 이용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더운 시간대에 활동을 이제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부득이하게 야외 활동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그늘막이나 무더위 쉼터 같은 곳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나 노약자처럼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잠시라도 차 속에 혹은 홀로 집에 남겨두어서는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온열 질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긴 하지만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는 실온에 장시간 방치되어 있던 음식은 섭취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중독의 위험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상에서처럼 한여름에 이렇게 운동을 했잖아요. 딱 네. 봐도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VCR을 시청을 했는데 이렇게 한여름에 운동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여름에는 되도록 제일 더운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운동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른 아침이나 저녁 이후, 해가 진 이후에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미국 스포츠 의학회에서도 기온이 28도 이상 올라갔을 때는 스포츠 활동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동이 필요하다면 운동 2-3시간 전에 수분을 충분히 한번 드셔주시고 그리고 운동 10에서 20분 전에 한 번 더 보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운동 중에도 10에서 20분 간격으로
수시로 물을 마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가장 손쉽게 우리가 더위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군요. 네, 더위를 예방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더위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기 위해서 수분 보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름에는 특히 땀을 정말 많이 흘리잖아요. 그래서 탈수 증세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탈수 증세가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가 온열 질환에서 대부분의 증상들이 탈수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많습니다. 탈수 증상은 주로 초기에는 갈증이나 소변량의 감소, 그리고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탈수가 조금 더 진행이 된다면 근력이 약화되고 근육에 경련이 오고 그리고 두통, 어지럼증,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 저하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수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즉각적으로 활동을 멈추고 먼저 수분 보충을 하셔야 되는데요. 수분만 보충하는 경우에는 신체 내부의 전해질 농도가 균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나트륨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전해질 보충을 할 수 있는 에너지 음료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수분 섭취를 위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시거나 아니면 시원한 맥주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뇨작용을 더 활발하게 일으키기 때문에 탈수를 더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료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카페인은 최대한 안 마시는 게 제일 좋고 물이나 이온 음료가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네, 말씀. 맞습니다. 네,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폭염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인도의 경우 올 들어서 최근 이제 폭염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면서 지난달까지 100명 이상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폭염 일수가 가장 길었었던 2018년에 응급실을 통해서 신고되었던 사망자 수가 48명이나 됐었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전 세계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번 여름도 또 폭염특보가 자주 발효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폭염특보가 내렸다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폭염특보가 내리면 TV나 인터넷 혹은 날씨 앱 같은 데에서 기온을 자주 확인하시고 일단 더위를 피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이제 온열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이렇게 폭염특보가 내렸을 때는 야외 운동도 자제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외출을 꼭 하셔야 될 경우에는 햇볕을 차단할 수 있도록 양산이나 책 넓은 모자, 밝은 옷 등을 착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온열 질환 예방은 아니지만 자외선도 역시 강해지기 때문에 피부 보호를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도 권해드립니다. 네, 특히 폭염에 취약한 3대 분야가 바로 야외 근로자, 농사일을 하시는 고령자, 독거노인, 노숙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폭염에서 안전하게 대처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야외 근로자분들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시고 또 중요한 수분 보충, 물을 자주 마시시고 그늘에서 활동하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휴식 시간을 지켜서 일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안전모를 써야 하시는 분들은 휴식 시간에는 되도록 안전모를 벗어주셔서 증발열로 인해 체온을 낮추는 효과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의 논밭 작업자분들은 폭염에는 작업을 잠시 멈추시고 집에서 머무르시는 게 좋겠고요. 시간 또한 10시부터 4시, 제일 더울 때는 멈춰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및 노숙인 등의 취약계층에서는 폭염이 강한 시간에 무더위 쉼터에서 휴식을 하시면 좋겠고요. 무료 물 나눔터 등에서 충분히 식수를 챙기기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슬기롭게 폭염을 대비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건데요. 지역민들을 위해서 신나는 무더위 쉼터를 마련한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어떤 곳인지 함께 보시죠.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무더위를 피할 아기자기한 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것도 각 지역마다 주민들을 위해 아주 다채롭게 운영되고 있다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먼저 경기도의 작은 도서관으로 북캉스를 떠나볼게요. 숨소리도 조심해야 할 도서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도란도란 모여 앉아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이 한창인데요. 바깥 온도는 30도를 웃돌지만 이곳은 냉방 시설이 가동돼 더위를 싹 잊은 모습입니다. 책 읽기가 끝나면 함께 퀴즈도 풀고 글짓기도 하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놀이로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읽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엄마들도 그림책을 보면서 동심으로 돌아간 표정이네요. 이런 게 바로 힐링이죠. 더울 때는 도서관이 최고인 것 같아요. 우선 너무 쾌적하고, 그리고 이곳은 책도 있고 쉬고 싶을 때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자, 이번엔 음악을 즐기러 가봅니다. 여기 분명 도서관 맞는데요. 도서관에서 노래를 한다니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죠? 네, 도서관의 지하 공간에 이렇게 전문적인 음악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녹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이들 그리고 많은 좀 사람들이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조금 이렇게 친숙하게 그리고 와서 좀 즐길 수 있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제가 여기서 노래 강사로도 계속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됐고요. 경기도엔 모두 376개의 작은 도서관이 이렇게 다채로운 무더위 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네, 경기도 작은 도서관은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로 만들어진 자발적, 자생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하는 냉난방비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은 도서관에서는 오히려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이제 여름에 북캉스나 아니면 작은 도서관에서의 1박 2일 야간 여행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서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 내어준 무더위 쉼터이자 지역 내 문화 사랑방으로 톡톡히 몫을 하는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 올 여름엔 부담 없이 들러볼 수 있는 북캉스를 추천합니다. 자, 이번엔 한낮의 도심에서 무더위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특별한 곳으로 찾아갑니다. 바로 서울시 금천구청인데요. 한껏 신난 아이들 목소리 들리시나요? 무릎까지 겨우 닿는 낮은 물풀 안에서 신나게 여름을 즐기는 이곳은 바로 금천구가 개방한 물놀이장인 금날의 물첨벙 쉼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낮은 물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보호자만 물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와, 속이 다 비칠 만큼 물이 참 깨끗해 보이네요. 아이들도 참 신나 보이죠? 수영장이 이거 있어서 좋아요. 다 그냥 친구들이랑 놀 수 있어서. 비만 안 오면 매일 와요. 물이 이제 낮고 애기들만 들어올 수 있게 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관리도 잘 돼 있고.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애기들 놀기에 물도 얕아서 좋은 것 같고 안전해서 좋고 시원해서 좋고요. 예전에 이곳은 분수대였는데 4년 전 평평한 화강석을 깔고 징검다리를 놓으면서 이렇게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으로 바뀌었답니다. 하지만 물이 얕든 깊든 안전이 최우선이죠. 그래서 안전요원 배치는 물론 수시로 순찰을 돌며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여기 물에서 물장난을 하고 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안전하게 이제 물이 많이 여기에 넘쳐오면은 미끄러워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애들 뛰지 못하게 하고 또 저쪽 밖으로 나가는 거 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아버님들이 신발을 신고 어른들이 절로 건너가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노는 곳이니까 또 이 생상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여기서 막고 있어요.
아이들 못지않게 어르신들도 쉼터의 단골이라는데요. 구청에서 돗자리를 빌릴 수 있다는 점도 꿀팁이랍니다. 젊으면 본수로도 보고, 이거 뭐 구청 저기도 보고, 민원실도 보고. 아이들 보니까 어떠세요? 좋죠. 짜보이지. 참 믿을 만한 건 매일 물도 갈고 물 청소는 주 2회. 물탱크에 여과 장치도 가동해서 깨끗한 수질을 유지한다는 건데요. 이미 입소문이 나서 많을 땐 수백 명이 몰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금날의 물청봉 쉼터는 평상시에는 한 100여 명분이 이용하시고 주말에는 300여 명이 이용하시는 아주 금천구의 핫플입니다. 금날의 물청봉 쉼터가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만큼 저희도 수질 개선이나 안전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고요. 올여름에 주민들께서 가족과 함께 같이 무더위를 피하시고 또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 한여름 무더위 맛집들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마련된 무더위 쉼터. 여러분, 올여름 우리 지역만의 특별한 무더위 쉼터에서 신나고 건강한 여름 나세요. 영상 보니까 보는 제가 다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물놀이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네.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네, 저도 당장 저기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네, 구청 종합청사에서 무더위 쉼터로 물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렇게 무더위 쉼터가 몇 곳이나 운영이 되고 있나요? 2023년 3월 기준으로 53,411곳의 실내 무더위 쉼터가 지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주민센터, 읍면동 사무소 등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네. 또 복지관이나 금융기관에서도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네. 야외에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들을 지자체에서 많이 마련해서 제공하고 있고 그늘막이나 또 다리 아래 등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올해는 열대야도 참 길게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폭염도 힘들지만 열대야도 참 힘들거든요. 열대야는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충분한 수면을 하는 것은 뇌와 신체에 적절한 휴식을 주는 중요한 시간인데요. 열대야로 수면이 부족해지면 건강에 적신호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수면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온도 24도에서 26도 정도로 맞추어 주시면 좋은데요. 실내 환기를 하거나 적절한 냉방기구를 통해서 온도를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덥다고 밤에 에어컨을 막 강하게 틀어서 실내 온도를 많이 낮추기도 하시는데요. 그러면 자는 동안 냉방병에 걸려서 오히려 고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냉방기구는 적절하게 유지해 주시고 오히려 땀을 발산을 잘 시킬 수 있는 모시 같은 의류나 침구를 사용해서 땀띠 등의 피부 질환도 예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풍기를 직접적으로 틀기보다는 이렇게 회전을 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장님 또 어떤가요? 폭염특보가 발효되었을 때 온열 질환에 취약한 어르신 등 그 폭염 취약 주민들을 위해서 더위를 피해 야간에 지내실 수 있는 그 무더위 안전 숙소를 각 지자체에서 마련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방법의 문의나 혹은 신청하시고 싶으시면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무더위 쉼터들이 있는데요. 쉼터를 이용하고 싶다면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네 무더위 쉼터를 알아보고 싶으시면 각 지자체의 누리집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 국민재난안전 포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주소와 위치를 지도로도 확인하실 수 있고 몇 명이나 이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낮에 이 무더위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폭염 속에서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간혹 여름철에 급성 A형 간염이 돌기도 하는데요. 그게 유행하는 경우에는 증상이 이런 탈수 증상이랑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 무기력감, 근육통,
두통, 그리고 구역감 이런 것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급성 A형 간염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병원을 방문하셔서 간단한 피검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체나 인지기능 저하로 무더위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폭염으로부터 안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에어컨도 안 트시고 심한 경우에는 선풍기도 안 틀고 방 안에서 그냥 버티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른들께는 전기요금보다는 병원비가 더 비쌉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맞는 말씀이시네요. 네, 조금 시원하게 계실 것을 계속 이제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집이 더운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럴 때는 앞서 소개해드린 무더위 쉼터 낮 시간대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어르신들 경우에는 이제 친인척이나 가까운 이웃이랑 자주 이렇게 연락을 하셔서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실 때는 빨리 119에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폭염 속 꼭 알아야 할 건강수칙과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이나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름에 양산을 쓰고 다니면 자외선도 차단하고 또 더위도 피할 수 있는데요. 어떤 색깔의 양산을 이용하는 게 좋은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뭐 양산 보면요. 색깔도 색깔인데 패턴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꽃무늬 이런 게 많은데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양산을 일단 쓰기만 해도 이 햇볕을 차단하는 효과는 굉장히 이제 많이 누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색깔을 골라야 된다 이러면은 어두운 색 쪽을 권해드립니다. 정말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어두운 색이나 밝은 색이나 내려오는 햇볕은 이제 어느 정도 차단을 해주는데 이제 지면에 부딪혔다가 다시 올라오는 복사열을 어두운 색 양산은 양산 자체가 좀 흡수해줌으로써 더위를 좀 낮춰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일 색깔 양산을 할 때에는 어두운 색깔 양산을 권해드리고요. 이제 만약에 요즘은 양산이 양면으로 다른 색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에는 안쪽이 어두운 바깥쪽은 좀 환해도 어느 정도는 괜찮기 때문에 안쪽이 어두운 양산을 고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사무실에서 종일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시원해서 좋긴 합니다만 냉방병이 걱정이 돼서요. 냉방병 증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냉방병 증상이 어떤가요? 네, 실내 온도가 실외 온도와 차이가 10도 이상이 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사 활동이 방해가 되면서 여름 감기나 또는 다른 증상들로 냉방병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 감기처럼 이제 두통이나 목 통증, 그리고 콧물, 전신 위압감 등으로 냉방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형태로는 밀폐 건물 증후군이라고 해서 시원한 실내를 유지하려고 환기를 너무 안 시키는 경우에 나타나는데요. 실내에 유해 물질들이 쌓이면서 눈과 코, 그리고 목 등이 건조하고 따갑고 아프고 그리고 두통이 나타나거나 심한 경우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럼증, 피로감 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집도 좀 하루에 2번 정도씩은 문 활짝 열고 환기를 좀 해주는 게 좋겠네요. 네, 집도 그렇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중간중간에 환기를 조금 시켜주셔서 유해 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언제부턴가 폭염이 자연 재난으로 구분이 돼서 폭염에 대한 행동 요령이나 대응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안전 디딤돌을 이용해서 폭염 관련 기상 정보와 행동 요령 등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KTV 생활엔 정책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후변화가 사람에게 가장 광범위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 폭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에 의해서 건강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또 폭염은 심혈관 질환이나 신장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의 악화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더울 때 무리한 활동을 피하시고
더울 때에는 무리한 활동을 피하시고 질환 관리를 좀 열심히 하시면서 또 건강 수칙들을 잘 지켜서 건강한 여름을 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올해는 무더위가 좀 일찍 시작됐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많은 분들이 지쳐 있을 것 같은데요. 나뿐만 아니라 지구를 함께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수분 보충을 위해 물을 가득 채운 텀블러를 하나 챙겨서 밝은 마음가짐으로 집을 나서면 무더운 여름을 조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KTV 생활엔 정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